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김선윤 멘토입니다. 자, 오늘 처음 뵙죠. 제가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2시 이 시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서울경제의 거의 터줏대감이라, 종목들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 수익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오전 방송으로 복귀를 하나하나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전에 이어 저녁까지 정말 죽겠습니다. 하지만 신경 써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5분 중에 4분인가요? 수익률 1등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얘기부터 좀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1986포인트 플러스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0.26%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반전한 모습 굉장히 조금 이쁘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코스닥은 662포인트 상황입니다. 한 0.8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회복이 될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된다. 자, 시장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지금 오늘 시장 코스피가 등락, 코스닥이 왜 이러냐? 우선 이제 어제 아침에 뉴욕 증시가 플러스권이었지만 유럽 증시는 스페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페인 불안감이 거의 30년 만인가요? 정권 교체가 약간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유럽 증시 자체가 계속 불안감이 휩싸이면서 오늘 시장 또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내 증시가 어제 뉴욕 증시가 올랐지만은 반응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정화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거의 매도를 줄여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외인들이 매도해서 천천히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600억이었는데 보세요. 외인이 400억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외인들이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서 외인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지만 약간 조금은 그 연말 배당 이슈, 약간 아직까지는 대형주 사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는 포인트.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코스닥 1월 효과에 대한 포인트 맞춰본다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닥 종목 흔들리다고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꾹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요. 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주식 투자에 꼭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저를 작년 말부터 먹여 살렸던 종목인데요. 이거 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입니다. 네, 잘 아시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완전 해부는 아니지만 조금만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칠판을 가서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죠? 자, 인생 종목을 찾는 현장 전문가. 네,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을 할 때마다 인생 종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1년씩 갖고 갑니다, 한 종목을. 그런데 이제 종목이 떨어질 때가 많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귓구멍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보자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회사입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정도일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대장이었는데 현재까지 대장이에요. 근데 사실 삼성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바이오시밀러 대장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2020년, 25년인가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단지가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이제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장입니다. 그 삼성에서 공장 다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는 유지할 것 같은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호재는 삼성이 우리나라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상승 분위기를 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이오 시밀러가 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복제약이라 그러죠. 밑에서 나와 있는데 복제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그러니까 특허 기간이 끝난 거를요. 그거를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에 뭐가 문제냐 하면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바로 쓸 수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각 나라의 식품 안전처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를 받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약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도 꽤나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특허가 끝나서 다 공개가 됐지만 그 약을 똑같이 따라서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꽤나 시간이 걸려요. 뭐 똑같이 만드는 제품이라 해서 똑같이 따라 만들어도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약의 성능도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이 있던 원약하고요. 새로 복제한 약의 성능 차이가 약 95%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개발을 하고 또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또 중요하고 또 하나 바이오시밀러 약품 아시겠지만 우리 힐러리 여사님께서 대선에서 밀고 있는 정책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약가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약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리자.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써라. 요런 포인트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환영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약가 비싸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맞췄을 때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삼성에서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용 부회장님을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약바이오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자면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주력으로 만드는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품입니다. 렘시마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사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렘시마인데, 자,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렘시마는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쓸 수 있냐, 얘 어디다 쓸 수 있냐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쓸 수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에도 쓸 수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쓰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은 뭐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거의 됐고요. 인식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서 렘시마가 이슈를 좀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FDA 쪽이 아직 승인을 안 내줬어요, 얘들이. 똥꼬집, 자존심,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다 허가해주면 그때 낼 거야. 이거죠. 사실, 그 어떤 나라든 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안 거치고요. 미국 FDA 승인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그냥 어떻게? 패스 통과됩니다. 안 봐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오케이가 됩니다. 근데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FDA라는 곳이요. 이거를 한번 약을 신청하잖아요. FDA 자료를 넣잖아요. 자료를 보내잖아요.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가도 참 골치가 아프고 잠깐 그렇게 되자면 보통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 대형 로펌을 활용해서 자료를 넣어서 FDA에 승인을 받게끔 하는 거. 두 번째는 뭐 이몰고사나 중간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승인을 받는 거. 세 번째는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건데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건 안 돼요. 거의 엄청 오래 걸려요.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이몰고사 같은 데 하게 되면은 확률은 좀 높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펌을 껴서 대형 로펌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FDA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가 날 거가 확실한 거니까 로펌을 쓰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허가를 안 냈어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해요? 소송 때리는 거예요, FDA한테. 거의 확실한 건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 중간 정도 사이즈로 해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하도 제가 이 두 종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셀자 종목을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 포인트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죠. 요거를 지워야겠죠? 그 다음 보자면 자, 그 다음 이제 허주마인데요. 허주마도 이제 보시면 세계 최초 항암항체 바이오 시밀러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이성 유방암 및 초기 유방암 요거 약 치료제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직 크게 이슈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오로지 지금은 램시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이슈를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램시마로 해서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차트를 보자면 램시마 이슈가 이제 유럽 승인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잖아요. 이때가 이제 유럽입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유럽 승인 났다는 걸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랐고요. 뭐 그 외에 뭐 러시아나 호주나 뭐 다 나도 주가는 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흐름이 안 좋았던 시점에 있다 보니까 횡보를 했는데 제가 보는 큰 그림을 좀 보자면 사실 셀트리온을 가지고 일봉으로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유럽 끝나고 요게 이제 횡보 기간인 거예요. 이게 횡보입니다. 이 횡보의 끝자락에 왔을 때 주가가 튀어 올라갈 것이고 그때가 FDA 승인이 미국에서 나는 자리일 것이다.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구간은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요 상황에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재밌는 점은 램시마의 매출 비중입니다. 칠판으로 가볼게요. 자, 램시마의 매출 비중이 어땠길래 자 보시면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는데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쫙 나오잖아요. 그쵸? 국내 매출에서 간질환 치료용지나 기타 제네릭 쪽이 여기가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램시마 같은 경우가 요거밖에 안 돼요. 네. 요거밖에 안 돼요. 11%. 자, 써드리자면 램시마가 몇 퍼센트다? 램시마가 11%밖에 안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뭐야? 이거밖에 안 돼? 그 주가는 얘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게 언제 거예요? 아직 올해 실적이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11%는. 원래는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 승인이 되고 어떻게 됐어요? 뭐 호주 등등등 거의 미국 빼고 다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4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쭉 내년부터는 이게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면 미국 승인 빼고도 거의 20%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승인 빼고도요. 미국이 승인 나면은 전 세계에서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매출 비중이 요거밖에 안 됐는데 주가가 얘 때문에 반응한다. 얘가 만약 20%까지만 올라가도 전체적인 회사 매출 자체를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이게 20% 올라가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내년 실적도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신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램시마가 중요하고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한참 셀트리온 얘기를 할 때 작년 11월, 12월부터 셀트리온을 그렇게 사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봤던 게 제가 하나 더 봤던 게 있어요. 다음 거. 제가 하나 더 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배당을 사실 많이 줘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인가 줬거든요. 현금까지 해서 5%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주식 배당이 지금 이게 0.03이면은 3%란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두어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배당락이 있겠지만 내년 4월에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내년 4월에 어떻게 해요? 네. 100주시신 분들 3주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 이걸로도 대박 쳤거든요. 용돈벌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작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기다려볼 만하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몇 월? 4월에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4월에 통장에 딱 그 종목을 만약에 4월 전에 셀트리온 팔잖아요. 그 통장에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0.03 해가지고 100주에서 3주가 들어가잖아요. 3주의 수익률이 몇천 %씩 나와요. 네. 재밌으실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나오죠? 액면가로 나가니까. 네, 그렇죠? 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인트가 조금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제 차트랑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들어가 차트랑 수급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을 보면요. 이게 요즘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돋보기를 조금 열게요. 자, 최근의 기간입니다. 보이시나요? 외인은 팔지만 개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도 물량을 좀 뺏기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살짝 보이고 기관이 보시면 가운데로 옮겨볼게요.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잡혀요. 최근 들어서. 이전에 왜 요때 12월 7, 8일 정리가 나왔던 시점이 있죠. 일봉으로 돌아가서요. 요 당시 때 좀 시장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아시죠? 코스닥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지가 않았어요. 요 포인트에서 좀 하락이 나왔지만 추세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제가 주봉상에서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박스권 자리를 있는 자리는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데 요 일봉상으로 가서 보니까 요 하단 자리에 맞춰보자면 거의 이 라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구간대에서 맞춰봤을 때 여기는 바닥이고요. 여기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이제 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또 전 고점들의 자리 흐름에서 봤을 때 85,000원 자리를 뚫고 갔을 경우에는 항상 추가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85,000원 자리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현 구간대가 추세 하단 자리를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그냥 매수가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증권사 애들이 이제서야 10만 원을 외치고 있는 목표가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15만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하지만 10만 원 우선적으로 1차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저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크게 주봉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이때 거의 작년에 없었어요. 아래 보시면 없었죠? 좀 확대해 볼게요. 거래량이 작년에 거의 없던 상황이었어요. 없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슈 크게 터지면서 조금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늘려놓은 상황이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 많이 고통을 받았던 이 시점. 2013년도 때 공매도의 타겟이 어쩌고 저쩌고 말 많았던 종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시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정말 그렇다면은 얼마까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천천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저는 82,000원짜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82,000원이냐? 조정폭 자체에서 봤을 때 약 5일선 자리에 걸치는 라인에선 심리적으로 살짝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을 1차로 잡아드릴 겁니다. 사실 10만 원 주기에는 상당히 조금은 아까워요. 더 줘야 되는데 우선 10만 원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요. 뭐 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특성상 꼭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포인트 75,0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봐도 여기 이탈하면은 조금 위태위태해요. 또 여기 하단까지 올 거예요. 얼마? 7만 원 깼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피했다가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뭐 다 잡아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재밌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김선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